3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아니지요. 영양액은 영양 주머니에 넣어서 줘야지요. 2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아니에요. 구토를 하는 경우는요, 되게 응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잠그고 보고하셔야 돼요. 경관 영양 하시는 분들은 입으로 삼키는 기능이 안 되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토를 했어요. 그러면 입으로 삼키지를 못해요. 그럼 다 어디로 넘어가요? 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폐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흡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잠그고 중단 후 보고하셔야 된다.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답 3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바로 연결돼요.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가 아니고 위장보다 높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위장으로 영양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이 아니에요. 매번 하셔야죠. 아침 먹고 설거지 하듯이 씻고 말리고, 점심 먹고 씻고 말리고, 저녁 먹고 씻고 말리고 이렇게 하셔야죠. 답은 3번이 맞아요. 37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기. 자, 편마비 어르신 식사 돕기는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식사를 돕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번.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음식물은 건강한 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어야 돼요. 틀렸고요. 2번.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한다. 옆으로 돌려 눕히는데 그래서 쿠션으로 지지해야 될 부분은 마비된 쪽이어야 돼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지지가 돼 있어야 되고요.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히는데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지만 본인이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쓰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밑으로가 아니고 건강한 오른쪽이 밑으로 가는 자세를 취하게 해야 되고요. 4번. 상체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 그렇죠. 이 자세가 맞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식사 후에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편마비 어르신은 식후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식사 후에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입안의 음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38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준다. 자, 틀렸지요?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막 섞어서 주는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섞어주면요, 중복으로 먹는 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방약 중에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약에 소화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방약과 내가 그동안 비처방약으로 소화제를 먹고 있었어요.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중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방약은 처방약대로 드셔야 되는 거죠.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은 건너뛴다. 아니에요. 금식인 경우에도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혈압약입니다. 4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아니에요. 모든 알약들이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면 안 돼요.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그렇죠. 파킨슨 어르신 같은 경우 손이 덜덜덜 떠니까 입안으로 가져가다가 약들이 떨어져서 분실될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입안에 넣어드려야 되지요. 5번이 맞지요. 그리고 알약이 너무 많다고 우리 맘대로 쪼개거나 나누거나 갈면은 절대 안 돼요. 갈거나 쪼개도 되는 약은 우리에게 자, 갈아도 됩니다, 쪼개도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약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분할선이 있는 약. 이런 약들만 갈아도 되고요. 쪼개도 돼요. 나머지 약들은 안 됩니다. 39번.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네요. 1번. 각막 위에 연고를 아니죠. 안연고나 안약이나 각막 위에 놓지 않아요. 아래 결막낭에 놓게 돼 있죠.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를 꺼지로 닦아서 버린다. 맞아요. 안연고는 작아서 뚜껑을 열자마자 막 연고가 질질질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연고는 이제 공기에 오래 노출되어 있어서 이제 변질했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처음에 나온 연고는 그냥 꺼져 닦아 버리세요. 2번 맞고요.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막 다시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꺼지러 닦아 주시고요. 4번.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아니죠. 예.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이 아니고 멸균솜이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 그런 걸로 닦으셔야죠. 5번. 하부 결막낭.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아요. 40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틀렸죠? 높게여야 되고요. 2번.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질러준다. 자, 문지르면 피멍듭니다. 그냥 지그시 눌러주세요. 3번. 상의를 갈아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왼쪽 팔.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 팔. 그리고 그 가운데 수액이 나오면 수액을 넣으면 되고 또 머리가 나오면 머리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3번이 맞네요. 4번.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또 수액의 주입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럴 때 주사 바늘을 빼준다. 주사 바늘을 꽂고 빼는 거는 다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어요. 이럴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부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잠근 다음에 보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5번.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스스로. 자, 만약에 치매 어르신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막 이제 다 틀어놓으니까 1시간 만에 다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사고가 일어나겠죠. 주입 속도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대로 주입이 되도록 맞춰주셔야 되죠. 그건 이제 의료인이 맞추겠죠. 우리는 그거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41번. 자,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침상 배설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맞죠? 2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아니에요. 배설 요양보호에서는요. 조용하면은 이제 쉬하는 그 오줌 싸는 소리나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이 불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또 그 간이변기 안에 휴지 같은 거 깔아놓고 이런 것들을 해요. 조용한 환경은 아니에요. 3번. 변기를 침대 난간과 간이변기 얘기인데 간이변기는 침상 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난간과 30, 45도 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는 이제 어르신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되고.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그 위에 무릎 덮개를 덮는 게 아니고 무릎 덮개를 먼저 덮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지를 내려드려야 돼요.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눕히기. 자, 옆으로 돌려눕히기는 협조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협조할 수 있다면은 무릎 세워서 자, 둔부 들어주세요 하고 둔부 들면은 그때 이제 간이벽에 끼면 되거든요. 협조할 수 없을 때 옆으로 돌려눕히기 하셔야죠. 답은 1번. 자, 42번.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서 돌려 앉힌다. 땡.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돼요. 3번.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지금 오른쪽 편마비신데 오른쪽 다리에 어떻게 힘을 줘요? 안 되고요.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서 등을 감싸요. 그래서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돌려서 회전시켜서 앉히는 거. 이거 맞아요. 4번이고요.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지금 오른쪽 편마비잖아요. 변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편마비이기 때문에 5번 틀렸어요. 맞는 건 4번입니다.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줘요. 맞아요. 그냥 의자에 이동변기에 앉히셔가지고 홀딱 벗은 상태에서 대변 보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보는 동안에 수건으로 덮어드리는 거예요. 맞고요. 2번.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 거 아니에요. 가장 깨끗한 거는 물티슈가 아니고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닦는 게 가장 깨끗한 거예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변기를 차갑게. 아니죠. 변기를 따뜻하게 해야지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소변이나 대변이 잘 나와요. 4번.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깔아둔다. 이동변기가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그 밑에 거기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놓은 건 맞아요. 근데 변기 앞이 아니고 변기 아래, 그 변기 바닥에 깔으셔야죠. 5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가 아니고 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변기의 높이와 침대의 높이를 같게 조절하셔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44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꺾여 있으면 풀어주면 돼요.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이럴 때는 감염이 생겨요. 그쵸? 소변은 도뇨관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도뇨관을 만졌을 때 촉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졌을 때 촉촉하다. 그건 지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염의 위험이 확 올라가요. 이럴 때는 보고해 주셔야 돼요. 3번.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찼을 때 비워주시면 되고요. 4번.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얼마든지 걸어 다니셔도 돼요. 단지 아랫배보다 낮게만 들고 다니시면 괜찮고요. 5번.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상이에요. 당연히 배출구가 잠겨 있어야죠. 배출구가 열어 있으면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소변은 밖으로 질질 셀 거예요. 그렇기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2번은 이럴 때는 이제 감염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럴 때는 꼭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45번.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틀렸고요. 2번.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3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가른다.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이 그날은 만약에 수박을 먹어서 소변량이 많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더 자주 갈아주셔야 되겠죠.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를 자주 바꾸어주는 거. 4번이 답이에요. 그럼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다가 왜 물티슈를 넣어요? 그쵸? 답은 맞아요.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를 이제 자주자주 바꿔주시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46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에 대한 문제네요. 1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서 아니죠. 2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부터 빼는 게 아니고요. 위쪽부터 빼요. 3번. 윗니를 끼울 때는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우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잡고서 끼우셔야 되고요. 한 번에 끼우셔야 되고요. 4번.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아요. 맞추어서 딱 위와 아래를 맞추어서 물에 담가서 보관해야 되죠.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맞아요. 의치를 넣고 맞아요. 뚜껑을 닫아서 의치 보관은 건조해지면 의치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물에 담가서 뜨거운 물도 역시 의치를 변형을 일으켜요. 뜨거운 물도 안 돼요. 찬물에 담가서 의치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5번의 답이고요. 자,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두는다. 침상 머리 감길 때 눈에는 수건 올려두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귀는요. 수건 올려두는 게 아니고 귀마개 솜 꽂아놓는 거예요. 틀렸고요. 2번. 머리를 침대의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그쵸? 침대의 모서리 쪽에 대각선으로 놓는 거 맞죠? 2번 맞죠? 3번.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양쪽 귀를 다 막아주셔야죠.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아니에요. 좀 더 머리 감을 때는 어깨까지는 깔으셔야, 어깨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목이 아니고.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쌀 필요는 없어요. 가슴까지 감싸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48번.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는 게 아니고 발끝에서 허벅지로 반대로 이렇게 혈류를 밀어 올리듯이 씻어주셔야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답 2번이네요. 3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죠. 촉촉하게 하셔야죠. 로션 자주 발라주셔야 되겠죠.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하는 거는 보통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럴 때는 일단은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처치를 해야 될지는 의료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5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아니죠. 발톱은 어떻게 잘랐죠? 일자, 손톱은 둥글게. 그렇죠. 답은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4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세수하기. 1번. 코 안은 알콜솜으로 선생님 냄새 맡아보셨어요? 못 견뎌요. 그 냄새 맡으면. 근데 어떻게 알콜솜으로 코를 닦아요? 자, 말도 안 되고요. 2번. 눈곱이 있는 쪽부터가 아니죠.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는 거고요. 3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또 방향이 틀렸죠. 눈은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가야 돼요. 방향이. 세수할 때나 또는 뭐 연고를 넣을 때나 다 눈은 안에서 바깥쪽이어야 되고요.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는다. 답은 4번이죠. 그런데 귀에서는 함정으로 뭐 귀를 깊숙이 판다. 이런 것들은 함정이에요. 그냥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이거는 맞아요. 5번. 얼굴은 이마, 목, 눈, 코. 자, 순서 틀렸죠? 얼굴 닦는 순서가 있잖아요. 눈, 코, 뺨, 입.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지금 완전히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50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가 아니고 말초에서 중앙 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혈류를 밀어주시듯이. 1번 틀렸고요. 유방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요. 유방은 그냥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원을 그리듯 닦아주시면 되고요.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맞아요.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복부 마사지도 그렇고 이제 그 장의 방향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회원부는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이게 맞아요.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닦거든요. 이 순서가 사람의 순서가 요도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어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옆으로 눕혀. 여기까지는 맞아요. 둔부에서 목 뒤쪽. 아니죠. 둔부는 지저분한 데서 깨끗한 쪽이 아니고 목에서부터 둔부 쪽으로 올라오셔야죠. 그쵸? 그래서 5번은 틀렸죠.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신체 정렬에 대한 문제네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자, 뭐가 틀렸죠? 큰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2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니지요. 가까워야지 내가 신체 손상을 입지가 않아요. 자,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무릎을 굽히고. 맞아요.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이거 3번 답이네요. 3번이 만약에 틀려야 된다면은 무릎을 펴고 이렇게 바꿔놔요. 또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가 아니고 한쪽 다리만 체중을 실어. 이렇게 바꿔놓죠. 그건 틀린 답이 되겠죠. 4번.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리면 요통이 생겨요. 틀렸고요. 5번.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안정적으로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빠르게 한다, 신속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52번.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 자,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예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지지하게 한다.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가장 마지막에 끝나야 되는 게 마 같아요. 보기를 보니까 근데 다 마로 끝나네요. 자, 이 중에서 근데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나. 일단은 나겠죠.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에 평행하게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금장치가 거의 초반이잖아요. 잠금장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 받침대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지요.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다 지지하게 한 상태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가셔야 되겠네요.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 마지막에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감싸서 획 돌려서 앉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순서가 나가면 돼요. 자, 답은요? 예, 4번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53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는 경우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2명이 마주보고 쓰는 거 맞아요. 협조할 수 있다면은 이제 대상자가 난간 잡기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협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서는 거 맞아요. 자, 이것도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자, 읽어볼게요.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침대 매트를 수평하게 한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자, 가장 마지막에 올 것이 마네요. 근데 지금 다 마가 끝이에요. 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는 침대를 수평하게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침대 상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침대에 수평하게 놓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베개 옮기는 게 먼저예요. 베개를 먼저 옮겨요. 자, 베개를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다겠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정해진 부위를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답을 볼게요. 나라, 다, 가마.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침대 매트 수평하게 놓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2번이 베개를 먼저 옮기는 거예요. 이게 2번이 돼요. 네, 이거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54번. 오른쪽 발목을 접질른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자, 읽어보니까 1인 부축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1인 부축하기 뭔지 아시죠? 1인 부축하기 어깨 동무 하듯이 이렇게 부축해서 내가 이제 이송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1인 부축하기.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오른쪽을 지금 다쳤거든요. 그러면은요,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에서요, 건강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다쳤기 때문에 왼쪽 팔이 나와야 돼요. 왼쪽 팔 1번, 2번 둘 중에 하나서.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부축해야 되는 곳. 왼쪽 팔이 내 어깨에 와서 왼쪽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축하기가 돼요. 네, 왼쪽 팔을 내 어깨에 둘러서 내가 그 왼쪽 팔 손목을 잡는 거예요. 건강한 쪽 손목을 잡는 거예요. 다친 쪽을 잡는 게 아니고 건강한 쪽 손목을 잡고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려올 때 지팡이는 무조건 순서가 지마건이에요. 지마건. 계단 내려갈 때 평지 갈 때 무조건 지마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단 오를 때만 바뀌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지마건에 하면 돼요. 지팡이. 자, 마비된 쪽이니까 지금 어느 쪽이 마비래요?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왼쪽 오른쪽 하면 되는 거죠. 지팡이 왼쪽 오른쪽.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5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복지 용구 급여로 자, 구입할 수 있는 거.
대여할 수 있는 거, 구입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이 중에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자, 5번이네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대여 품목 6종이 있어요. 대여는 큰 거거든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큰 것들. 수동 침대,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이 6가지 큰 것들은요. 대여하라는 거예요. 큰 것들은 대여해라. 나머지 작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이변기, 뭐 안전손잡이, 지팡이,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써라. 이거죠. 그래서 6종만 꼭 외워두세요. 대여되는 6종을 외워두세요. 57번.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자, 비뇨기계 감염 1번.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너무 잘했어요. 2번.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너무 잘했어요.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너무 잘했어요. 4번.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너무 잘했어요.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왜 그랬는데요? 마려울 때마다 보게 하셔야지 왜 참게 할까요? 말도 안 되죠? 답은 5번. 58번. 화재예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맞네요. 1번. 2번.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꿔놓으면 안 돼요. 진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너무 자주 바꿔서 생각이 안 나요. 3번.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놓는다? 안 되죠. 불 붙을 수 있잖아요. 안 되죠. 4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 위험합니다. 5번. 컨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문어발처럼 꽂는 거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화재를 일으켜요. 자, 1번만 잘했고요. 59번.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되어 쓰러졌대요. 대처 방법은 침대로 옮긴다, 전류를 차단한다,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자, 1번이죠. 전류 차단을 시키는 게 가장 먼저겠죠. 60번.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아니죠. 기름기가 없는 것부터 설거지해야 되고요.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 아니에요. 마른 행주 사용하셔야 되죠. 3번. 그물형 수세미보다는 스펀지형 반대지요. 스펀지보다는 그물형 수세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답 4번이 맞네요. 5번은 뭐가 틀렸냐면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요. 어떻게 해요? 깨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맞는 거는 4번이에요.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넣는다. 이거죠. 61번. 대상자의 침구류와 침구류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이불. 이불은요. 두꺼우면 안 돼요. 그쵸? 두꺼우면 안 되고요. 두껍고 무거우면 안 돼요. 2번. 이불 커버는요. 거칠면 또 안 되겠죠. 부드러워야 되겠죠. 거칠면 안 되고요. 베개는요. 열에 강하고 맞아요. 머리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에 강해야 되고요. 촉감도 좋아야 돼요. 맞아요. 4번. 시트는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막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압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욕창을 일으켜요. 너무 딱딱하면 욕창이 생기거든요. 4번 안 되죠. 자, 5번. 매트리스 역시 너무 푹신하면은 이 척추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푹신해서도 안 돼요. 답은 3번이에요. 베개예요. 열에 강해야 되고요. 촉감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우리는 보호자가 아니죠. 우리는 대상자에게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2번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아니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사적인 일은 나중에 근무 끝나고 하시고요.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해준다.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거예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4번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밀려서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하시고요.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답은 3번. 63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고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바지를 벗는데요. 자, 감이 왔어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신 거예요. 옷을 갈아입힌다, 기저귀를 채워준다,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답은 3번이에요. 치매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욕구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우리는 잘 캐치하셔야 돼요. 64번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서 빨대로 먹게 한다? 왜 그래요? 이빨도 다 있는데 남아있는 잔존 기능은 사용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지금 수저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왜 또 강제로 수저를 사용하게 하는지 다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3번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르신의 남아있는 기능을 우리는 지금 유지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그 반대의 개념이고요.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이게 맞네요. 치매 어르신의 요양보호는요. 수용이에요. 수용해 주셔야 되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뭘 설명한다. 설득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아니에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경관. 수저 사용 못하신다고 콧줄 꺾고 이거 아니죠. 답은 4번이에요. 수저 사용이 어렵다면 다른 남아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르신이 이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유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65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신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시고요.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보세요. 말한다고 기억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니 걱정되네요.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자, 5번이네요. 모르실 때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말하는 거죠. 66번 최근에 입수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자, 이런 식은 치매 요양보호가 아니에요.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3번 누구에게나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자, 아니에요. 설명한다, 설득한다. 치매 요양보호와 어울리지 않아요.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왜 그럴까요?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 맞지요? 지금 최근에 입수하셔서 더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침대에 눕게 한 후에 익숙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겠죠. 답은 5번. 67번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면서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하시기 시작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와 산책한다. 저 1번이 답 같아요. 치매에서 답으로 함께란 말이 들어가면 거의 다 답이에요. 90% 이상이 답이에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근데 뭐 혼자 하게 한다 이런 건 다 틀렸고요. 함께 가자고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이게 답이죠. 2번
창문 열어. 자, 배회 시작하셨을 때 창문 열면은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3번. 박수를 막 치면서 따라오라고? 이거 왜 그럴까요? 4번. 배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르신에게 안전하지 않아요.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죠. 어르신 다치겠죠. 자, 가장 현명한 거 1번이에요. 치매 요양보호와 가장 어울리죠.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치매 시설 대상자가 사무실에 뛰어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으신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자, 어르신 대답 못하실 것 같아요. 2번.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번.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번.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번. 이제 가고 없다고 안심시키며 같이 있어준다. 그렇죠. 답은 5번이에요. 같이, 함께. 이런 것들이 치매에서 나오는 답이에요. 69번. 치매 시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막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주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2번.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아니죠. 3번.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이것도 아니죠.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그쵸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그렇죠.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을 몰라서 그러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망상 속에 있는데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거나 아니면 또 현실감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돼요.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자, 석양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네요. 불안해하면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자, 뭐예요?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지금 저녁 때가 돼서 이러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안정시켜드리기 위하여 2번이죠.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시켜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고 이 불안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일거리는 아니죠. 차라리 치매 어르신에게는 간단한 일거리 제공이 더 어울리는 말이고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 맞지만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건 아니겠죠. 71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 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인지 자극 훈련은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아요. 자,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한다. 약물요법은 아니에요. 약물요법은 병원에서 쓰는 먹는 약, 주사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인지 자극 훈련은 그런 주사제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약물요법이죠. 2번 틀렸고요. 맨손하기는 진압력 향상. 자, 아닐 것 같죠? 진압력 향상은, 진압력이란 말은 달력이 나와야 돼요. 또 시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맨손하기 체조랑은 좀 연관되지가 않아요. 4번. 인지 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꼭 그렇진 않아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셔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인지 자극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지 자극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력이 풍부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담당해서 진행을 하세요. 되게 바쁘시죠. 요양보호, 그 밖에 요양보호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세요. 답은 5번이죠. 72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아니죠. 눈높이 같아야 되고요.
2번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 사용하시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4번 사항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즉시 지적하여서 자 이건 좋은 의사소통이 아니죠.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왜 비밀로 해요? 그쵸?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소속은 말씀해 주셔야죠. 나는 어디 소속에 어디 재가센터의 소속이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자, 나 전달법 나왔네요. 나 전달법 아시죠? 내 이야기를 하는 거,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번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번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번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번 계속 부탁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나 전달법 뭐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5번이죠. 자,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네야 되고요. 사물의 위치를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래요. 이쯤 읽으면 감이 오지 않아요? 시각장애 아닐까요? 대상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들을 읽어주래요. 자,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이해력장애. 자, 뭘까요? 자, 시각장애겠죠. 그래서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 자,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 2시 방향에는 뭐가 있고요. 어르신을 중심으로 9시 방향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답은 3번이죠.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주의력 결핍은요. 집중이 되지 않아요. 집중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번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자, 어떤 게 가장 올바른 걸까요? 2번이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거.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장소, 사람을 인식 못하는 거, 자주 인식한다. 이거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니고 오히려 진압력 쪽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고요. 4번 새로운 사물. 아니죠. 좀 집중 안 되시고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5번 요양보호사 입을 계속 쳐다보게 한다. 왜 그래요? 못 보세요. 네. 답은 2번이고요. 76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진압력 장애래요.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하게 한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5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자, 이런 거 아니죠. 다 뭘까요? 진압력 장애라는 거는. 2번이겠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달력을 보여주면서, 시계를 보여주면서 아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진압력에 대한 이야기죠. 77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보통 77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응급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응급상황 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몸이 뻣뻣해지고 자 뭐예요? 경련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련할 때 대처 방법 찾아라 이거예요. 1번 입안에 손수건 물러준다. 경련할 때는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쓰러지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을 때 입안에 절대 아무것도 넣어주시면 안 돼요. 몸을 꽉 잡아서 안 돼요. 경련한다고 몸을 꽉 잡는 거 아닙니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요. 안 돼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그쵸? 4번이 답이죠. 경련할 때는 입에서 거품이나 어떤 구토물로 인해서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서 질식하지 않게끔, 그리고 경련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게끔 우리는 옆에서 관찰해 주시는 거예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대어준다. 이것도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78번,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자, 약 잘못 복용한 거예요. 쓰러졌을 때요. 의식이 없이 쓰러졌다. 대처 방법은 1번,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아이고, 쓰러졌는데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즉시 하염리한다. 하염리는요, 질식일 때 하는 거예요. 의식 있을 때. 질식이신고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쓰러졌대. 의식 없는 거예요. 아니고요. 3번, 토사물을 주워서 주면 정돈한다. 아니죠. 정돈한다가 아니고 병원 갈 때 토사물도 같이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맞아요. 복용량이 적더라도 일단은 지금 약을 잘못 복용하신 거거든요.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아니에요. 지금 약을 잘못 복용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지금 데려가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아니에요. 막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럼 바로 전원 켜고 바로 사용하셔야 돼요. 마친 후에가 아니고.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충전이 되는 그 1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10초에도 가슴 압박을 멈추지 말아라.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답이 맞아요. 대상자를 만져서는 안 될 때가 2번 있어요. 그게 바로 리듬 분석할 때예요. 리듬 분석할 때는 대상자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 충격 줄 때, 그때도 건드리면 안 돼. 그 두 번 그때만 대상자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하셔야 돼요. 가슴 압박 하셔야 돼요.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죠. 쇼크 버튼 누를 때 아무도 대상자를 만져서는 안 돼요. 틀렸고요.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정상 호흡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맵도 없어요. 반응도 없고, 그럴 때 하는 거죠. 답은 3번. 자, 마지막 80번 문제.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 우리 외웠죠? 첫 번째는 반응 확인, 그 다음에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그리고 인공호흡. 자, 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